어서오세요. 여기는 국회 사무처가 오픈한 신상 오피스 국회 상쾌통쾌 사무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박지훈님 맞으십니까? 제가 그니까 당선된 걸로 치고 여기서 연기하라고 해서 오긴 왔습니다. 네, 저도 급 연기하라고 해서 팔자에도 없는 국회 사무처 직원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아무튼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연기라도 당선됐다고 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일 바로 하면 됩니까? 아니요. 바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당선인은 의원 등록, 사적 이해관계 등록, 재산 등록, 겸직 및 영리 업무 종사 신고, 직장 민방위대 및 예비군 편성 신고를 잠깐만요. 그걸 다 해야 됩니까? 네, 거기까지가 의원 등록에 대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보좌 직원 임용, 사무실 배정, 청사 출입증 및 출입 차량 발급 등도 하셔야 됩니다. 저기요. 저는 지금 처음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보아하니까 우리 박 변호사님 지금 초선, 생 신입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설정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의원 등록부터 국회 업무 시작까지 원스톱으로 한 방에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섹션 1, 의원 등록부터 시작합니다. 의원 등록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하셔서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종합지원실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는 당선증 사본부터 국회의원 등록신청서, 의원 기록카드에 촤르르르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까지 약 12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빨리 준비해 볼게요. 근처 주민센터가 어디 있지? 주민센터에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제 다 됐지? 여보, 의원 등록할 서류 빼먹은 거 없지? 그런 것 같아. 나 빨리 갔다 올게.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왜 급여랑 의원 지원 경비 계좌 다르게 지정했어? 혹시 나 몰래 수당 받은 것들 뒤로 챙기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야. 계좌 2개 제출하고 되어 있어. 나 갔다 올게. 아니 설명하는데 갑자기 어딜 간 거야? 의원 등록 서류 다 준비해왔습니다. 그건 그렇게 급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없는데 5월 29일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당장 등록해야 되는 줄 알고 이럴 줄 알아서 밥 먹고 오는 건데 진짜. 자, 여기 서류요. 서류는 다 잘 구비를 해 오셨네요. 그럼 다음 단계, 당선인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적으로 저랑 이해가 있는 사람 등록하라는 거죠? 누굴 등록합니까? 사적으로 친한 사람이 어디까지로 봐야 될지 애매합니다. 당선인 본인의 과거 내역을 포함해서 배우자, 부모, 아들, 딸의 친가, 외가, 조부모, 손자녀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당선인과 그 가족들까지 다 사적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로 보는구나. 당선인 본인과 가족들이 어떤 직장, 단체에 속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혹시나 당선인이 나중에 특정한 단체에 이익이 되게 의정 활동을 하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를 등록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선인이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 자료는 윤리심사자문위에 검토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나중에 당선인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때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당선인은 5월 10일까지 이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거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님의 경우는 초선이시잖아요. 현역 의원이 아닌 당선인의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전자서명 인증서를 국회 개원 종합 지원실에 방문해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해관계 등록이 5월 10일까지니까 적어도 2주 이상의 여유 기간을 두고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의원 등록 서류 리스트에 행정 전자 서명 인증서 신청서가 있어서 그게 뭔가 했는데 사적 이해관계 등록하는데 필요한 거였네요. 서둘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등록해야 될 내용이 많겠죠? 네, 맞습니다. 당선인이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부터 당선인과 가족분들이 소유 중인 1,000만 원 이상 가상자산까지 쭉 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거 천천히 보고 정확히 등록해야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징계받는 거 맞잖아요.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 끝나고 의원 임기가 시작이 되면 7월 31일까지 재산 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당선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 직계 좀비속 재산까지 등록해야 된다 이거죠?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요, 제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나저나 사적 이해관계랑 재산 등록하려면 우리 부모님 또 와이프 재산까지 확인을 다 해봐야 되겠네. 현재 당선인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할 수 없습니다. 휴업하거나 폐업하셔야 합니다. 아, 국회의원은 겸직 및 영리 업무 금지지. 근데 잘 모르시네요. 당장 사무실 문 닫기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휴업이나 폐업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6개월을 두고 있으니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시면 됩니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 법률에 따른 의원의 임명, 위촉직, 본인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럼 방송 출연은 괜찮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셀럽입니다. 방송을 한두 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송 활동하는 거 찾아보니까 꽁트도 하시고 여장도 하셨네요. 시사 교양 프로 많이 출연했는데 뭐 그런 것만 찾아서 보여주고 그래요. 인터넷엔 그런 것만 나오던데요? 인터넷 잘 찾아보면 정상적인 사진이 꽤 있습니다. 아, 근데 나 앞으로 방송 출연은 못합니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단으로 방송에 일시적, 단기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영리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직무 외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이 간행 여부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해 줍니다. 영리 업무 종사 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출연을 계속하신다면 국회법 제155조 제3호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구만, 철저해. 영리 업무 위반이 국회법 몇 호라고요? 155조 제3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국회 사무처에 오픈한 국회 개원 안내 사이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당선인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이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등록 및 지원 제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당선인들은 국회 개원 종합 지원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원실에는 저처럼 아주 나이스한 사무처 직원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뭐 누구처럼 나이스? 네. 그럼 섹션 2 의정활동 지원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의원 등록하는 거 이제 좀 알겠는데 뭐 축하 파티 이런 거 안 해줍니까? 국회의원 또 금배지 그거 좀 안 줍니까? 설마 내 돈 내고 사는 건 아니겠죠? 네, 축하 파티는 가족들이랑 하시고요. 5월 21일에 초선 의원을 위한 의정 연찬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금배지는 아니지만 국회의원 배지 1개 드리고요. 아, 금 아닙니까? 바짝바짝거리던데. 국회의원 배지는 99% 은으로 제작하고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등록 시 1개를 무상으로 주지만 분실을 하면 혹시 국회의장님께 혼납니까? 혼나지는 않고요. 35,000원을 지불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연찬회는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턱시도 탁 맞춰야 하나? 연찬회니까? 초선 의원 의정 연찬회는 초선 의원들의 국회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국회 소속 기관별 주요 의정 지원 서비스와 의정 활동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오찬도 있어서 의원들 서로 친목을 다질 수도 있겠죠. 직장으로 따지면 초선 의원이 신입사원 같은 거니까 뭐 신입사원 OT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개원 종합 지원실 도움을 좀 받으면 국회의원 등록은 무난히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등록 이후에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어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난 한강뷰가 쫙 펼쳐지고 윤이 반짝반짝 나고 방은 운동처럼 넓은 그런 데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국회의원 사무실 배정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의석수에 따라 의원 사무실 배정 계획을 수립해 각 정당에 보내면 정당 원내대표가 의원 사무실 개별 호실을 배정한 후 국회 사무처에 통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국회의장 결재 후에 배정이 완료되는 것이죠.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이 5월 29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아, 뭐야, 내가 원하는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네. 아니 근데 왜 그걸 물어봐요? 가만 보니까 하윤 씨는 나랑 성향이 완전 반대입니다. 난 의원 되면 나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어요. 감성적이고 또 공감 잘해주는 그런 보좌관 필요한데요. 변호사님, 혹시 보좌 직원을 몇 명이나 채용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또 야구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야구팀처럼 뭐 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9명. 오, 맞습니다. 국회의원 보좌 직원은 총 8명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우와! 맞췄다. 그럼 저 나중에 직원들이랑 야구도 한 판 해야 되겠어요. 국회 운동장도 있던데요. 그거는 일단 직원들의 동의를 얻으신 후에 해보는 걸로 하고요.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이 있다면 임용 자격이 되는지, 임용 결격 사유는 없는지 확인해서 임명 요청서와 임용 구비 서류들을 국회 사무처 인사과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딱히 서류 접수 마감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회 개원하면 바로 의정 활동을 시작해야 하니까 함께 합을 맞출 직원들을 빨리 임명해 주시는 게 좋겠죠. 참고로 국회의원 친인척의 경우 친인척 관계에 국회의원 보좌 직원 임용은 제한이 되므로 이 부분도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야구 안 되면 뭐 우리끼리 단합대회라도 좀 어떻게 좀. 또 청사 출입증과 출입 차량 카드도 미리 발급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회 상계통계 사무소의 제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당선인 안내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하윤 씨하고 이렇게 역학을 해보니까 자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이런 절차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일 바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 같긴 합니다.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앞으로 저는 22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는 지금 제22대 국회 개원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국회 상계통계 사무실은 오픈을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시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국회 상계 통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